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는 민지의 결혼 소식이었다. 축하해, 민지야. 나도 갈게 라고 답장을 보내며 지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들은 2년째 비밀스러운 연애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 소식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폭탄이었다. 지은은 25살,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야심찬 여성이었다. 그녀의 외모는 날카로운 눈매와 긴 웨이브 헤어로 사람들을 매료시켰지만 속으로는 항상 불안에 떨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성 정체성.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민지는 28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로 부드러운 미소와 짧은 밥컷 헤어가 인상적인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더 복잡했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탓에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모님의 압박이 컸다. 지은과 민지는 대학 시절 만났다.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다. 그들의 첫 키스는 비가 내리는 밤, 민지의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하지만 그 후로 그들은 항상 숨겨야 했다. 지은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압박했고 민지의 가족은 이미 그녀를 소개팅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이번 결혼 소식은 민지의 언니 결혼식이었다. 아니, 메시지를 다시 보니 민지 본인이 약혼했다는 내용이었다.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어제만 해도 민지는 너 없인 못 살아 라고 속삭였는데.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밤거리는 그녀의 혼란을 더 키웠다. 왜 민지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 가족 때문인가? 아니면 지은에 대한 감정이 식은 걸까?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미안해. 그 한마디에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민지는 설명했다. 부모님이 강제로 약혼을 밀어붙였고 거부하면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었다.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은은 화가 치밀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었잖아.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다.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너도 알잖아. 우리 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나 혼자서 버틸 수 없어. 지은은 전화를 끊고 거리로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지은은 항상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말을 들었다. 학교에서 동성 친구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다. 그들은 교회에 다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지은은 대학에 들어가서야 자유를 느꼈다. 민지를 만난 건 그때였다. 민지는 지은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지금 그 안식처가 무너지고 있었다. 지은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주위 사람들을 보니 모두 평범한 삶을 사는 듯했다. 커플들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지은은 부러웠다. 왜 그녀들은 이렇게 살 수 없을까? 사회의 정상이란 게 뭘까? 그녀는 민지의 약혼자를 떠올렸다. 메시지에 따르면 그는 의사로 민지의 병원 동료였다. 안정적이고 가족이 좋아할 만한 남자. 지은은 질투가 치밀었다. 하지만 더 큰 감정은 배신감이었다. 민지가 왜 숨겼을까? 지은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민지는 받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면서 지은은 집으로 돌아갔다. 아파트 문을 열자 빈 방이 그녀를 맞이했다. 민지와 함께한 추억이 스쳤다. 함께 요리하던 날, 영화 보며 껴안던 밤,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 결혼식에 가야 할까? 아니면 포기할까? 그녀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가족의 압박, 사회의 시선, 그리고 사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지은은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민지가 나타났다. 미안해, 지은아. 나 선택할게. 하지만 깨어나니 현실은 여전했다. 지은은 결심했다. 결혼식에 가서 민지를 설득해야 한다. 그게 그녀의 사랑을 증명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은은 옷을 챙겨 입었다. 검은 드레스, 민지가 좋아하던 스타일. 그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오늘 모든 걸 걸어보자. 택시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길, 지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도착하자 화려한 홀이 보였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민지가 보였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지은을 발견하고 눈을 피했다. 지은은 다가가려 했지만 민지의 어머니가 막아섰다. 지은 씨, 오랜만이네. 민지가 약혼했대. 축하해줘.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결혼식이 시작되려는 순간 지은은 민지를 끌고 화장실로 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나 버리는 거야?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현실을 받아들인 거지. 우리처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나 믿어.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이제 늦었어.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게 끝인가? 그녀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결혼식장에서 나온 지은은 거리를 방황했다. 민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늦었어.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지은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흘러가는 게 그녀의 삶처럼 불안정해 보였다. 왜 민지는 포기한 걸까? 지은은 과거를 회상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대학 캠퍼스. 민지는 선배로 지은을 도와주던 따뜻한 사람이었다. 점심을 함께 먹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깊어졌다. 너처럼 솔직한 애는 처음이야. 민지의 그 말에 지은은 설레었다. 그 후 그들은 매일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민지 언니랑 왜 그렇게 붙어 다녀? 라고 물을 때 지은은 변명해야 했다. 그냥 친한 언니야. 그 거짓말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민지의 가족은 더 문제였다. 민지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여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해라고 늘 말했다. 민지는 그런 압박 속에서 지내왔다. 지은과 연애를 시작한 후 민지는 더 불안해졌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해? 지은은 걱정 마. 우리가 행복하면 돼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지금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에서 동성애 관련 기사를 검색했다. 한국 사회의 동성애자 차별, 가족의 배척 사례가 쏟아졌다. 한 기사에서 동성 커플의 70%가 가족 압박으로 헤어진다는 통계를 보았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그 통계 속에 들어갈까?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 출근했다. 마케팅 미팅 중 동료가 물었다. 지은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지은은 아니, 그냥 피곤해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지의 약혼자가 떠올랐다. 그 남자는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지은처럼 불안정한 삶을 사는 여자가 아니라. 지은은 질투와 자책으로 괴로웠다. 왜 나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오후에 민지로부터 연락이 왔다. 만나자. 카페에서 지은은 서둘러 약속 장소로 갔다. 민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이 붉게 충혈된 게 보였다. 지은아, 미안해. 부모님이 강제로 밀어붙인 거야? 하지만 나도. 두려워.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지는 피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헤어지는 게 나아.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사랑하지 않아.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해. 하지만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 없어. 가족, 직장, 친구들, 지은은 반박했다. 그럼 함께 싸우자. 나랑 같이 서울 떠나서 새로 시작해. 하지만 민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너도 알잖아. 한국에서 동성 커플이 얼마나 힘든지. 대화는 감정적으로 변했다.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너 없인 못 살아. 제발.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미안해. 이게 최선이야. 민지가 떠난 후 지은은 카페에 홀로 앉아 있었다. 주위 커플들이 행복해 보이는 게 더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다시 생각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까? 지은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일하게 비밀을 아는 친구, 수진이었다. 수진아, 민지가 약혼했대. 수진은 놀라며 말했다. 뭐? 그럴 리가 없어. 너희 둘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은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수진은 포기하지 마. 민지 설득해봐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지은은 회의적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꿈을 꾸었다. 민지와 함께 해외로 도망치는 꿈. 깨어나니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다. 다음 주, 민지의 약혼식이 다가왔다. 지은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몰래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드레스를 입고 식장 근처에 숨어 기다렸다. 약혼식이 시작되자 민지가 남자와 함께 등장했다.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민지의 미소가 가짜처럼 보였다. 식이 끝난 후 지은은 민지를 따라갔다. 민지야,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민지는 놀라며 돌아보았다. 지은아, 왜 왔어? 가봐.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나랑 같이 가자. 부모님 설득할게. 민지는 화를 냈다. 너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야. 그만해. 그 말에 지은은 얼어붙었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민지가 정말 이렇게 변한 걸까?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모든 걸 재고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사회의 시선을 무시할 수 있을까? 지은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지은은 그날 이후 민지와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동료들이 지은 씨, 요즘 연애하나 봐? 표정이 밝아라고 농담할 때 그녀는 속으로 웃었다. 연애라니 오히려 상처뿐이었다. 지은은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다. 상담사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저는 동성애자예요. 하지만 사회가 받아주지 않아요. 상담사는 공감하며 말했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개인의 갈등은 여전하죠. 지은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구했다. 어린 시절 억압된 감정, 가족의 기대, 모든 게 그녀를 괴롭혔다. 한편 민지는 약혼 생활에 적응하려 애썼다. 약혼자, 준호는 친절한 남자였다. 민지야, 행복해? 그는 물었다. 민지는 응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지은이 그리웠다. 부모님은 만족해했다. 이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네. 하지만 민지는 밤마다 울었다. 왜 지은을 밀어냈을까? 두려움 때문인가? 아니면 약함 때문인가? 민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지웠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지은은 수진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은 민지가 후회할 거야. 너처럼 좋은 사람 없어 라고 위로했다. 지은은 하지만 나도 지쳤어. 이 사랑이 너무 아파. 수진은 사회가 문제야.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되면 달라질 텐데. 지은은 뉴스를 떠올렸다. 최근 동성애 권리 운동이 활발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가 컸다. 지은은 시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거리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외쳤다.
사랑은 자유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성은 가족이 나를 버렸어. 하지만 후회 안 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어쩌면 민지에게도 이 용기가 필요할까? 민지는 병원에서 일하다 지은의 소식을 들었다. 동료가 그 시위 봤어? 지은 씨가 나왔대 라고 말했다. 민지는 놀랐다. 지은이 그렇게 적극적일 줄 몰랐다. 그녀는 TV를 켜 시위를 보았다. 지은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다. 민지의 가슴이 아팠다.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약혼자 준호와 데이트 중 민지는 솔직해지기로 했다. 준호야, 나 동성애자야. 준호는 충격받았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그럼 왜 약혼했어? 민지는 부모님 때문이야. 미안해. 준호는 헤어지자. 강제된 관계는 안 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자유를 느꼈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할까? 지은은 시위 후 집으로 돌아왔다. 피곤했지만 뿌듯했다. 휴대폰에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만나자. 지은은 설레면서도 두려웠다. 약속 장소에서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약혼 깨졌어? 지은은 놀랐다. 왜? 민지는 너 때문이야. 내가 용감한 걸 보고 나도 용기를 냈어. 지은은 기뻤지만 조심스러웠다. 정말. 가족은 민지는 아직 모르셔. 하지만 말할게.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따뜻함이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민지의 부모님이 갑자기 나타났다. 민지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들은 민지의 약혼 깨짐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동성애? 그건 병이야. 집에서 나가.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아빠, 제발 이해해줘. 하지만 부모님은 듣지 않았다. 지은은 민지를 안고 말했다. 함께 갈게. 그날 민지는 집을 나왔다. 지은의 아파트로 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이제 어떻게 해? 민지는 물었다. 지은은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현실은 하워시했다. 민지는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민지 씨, 동성애자래. 수군거림이 들렸다. 민지는 스트레스로 아팠다. 지은도 가족에게 들킬까 두려웠다.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소개팅 해볼래? 지은은 엄마, 나 남자 안 좋아해 라고 말하려다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졌지만 갈등도 커졌다. 민지는 부모님 없이 살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다. 지은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박은 여전했다. 민지와 지은은 함께 사는 삶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하지만 외로움은 컸다. 민지의 가족은 연락을 끊었다. 어머니가 가끔 전화해 돌아와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완강했다. 지은의 가족도 의심하기 시작했다. 왜 남자친구 안 사귀어? 어머니의 질문에 지은은 바빠서요 라고 둘러댔다. 두 사람은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상담사에게 사회가 우리를 받아줄까요? 라고 물었다. 상담사는 변화는 느리지만 가능해요 라고 답했다. 지은은 일에 더 집중했다. 마케팅 프로젝트로 성공에 승진했다. 축하해. 민지가 꽃을 사왔다. 그 순간 행복했다. 하지만 고난은 계속되었다. 민지의 직장에서 해고 위기가 왔다. 상사가 이미지가 안 좋아 라고 말했다. 민지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실직한 민지는 우울해졌다.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해. 지은은 아니야. 함께니까. 하지만 지은도 피곤했다. 친구 수진이 도와주었다. 민지 일자리 알아볼게. 수진의 도움으로 민지는 새로운 병원에 취직했다. 하지만 그곳도 보수적이었다. 동료들이 피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안 돼. 우리가 왜 포기해?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너는 강하지만 나는 약해. 민지가 소리쳤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그럼 헤어질까? 민지는 울며 미안해. 화해 후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지은은 가족에게 커밍아웃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를 만나 엄마, 나 동성애자야. 민지랑 사귀어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충격받아 울었다.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뭐라고 할까? 지은은 엄마, 나 행복해 라고 설득했다. 아버지는 더 화냈다. 집에서 나가. 지은은 가족을 잃었다. 민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정의는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잡고 걷다. 이상한 시선을 받았다. 한 번은 누군가 변태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화가 났지만 참았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민지는 점점 강해졌다. 그녀는 동성애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지은도 함께했다. 그곳에서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민지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가 여자랑 산대. 그로 인해 민지의 새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퇴사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절망했다. 이제 그만두자.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기 싫어. 지은은 안 돼. 포기하지 마. 하지만 민지는 짐을 쌌다. 미안해. 부모님께 돌아갈게.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또 배신인가? 민지가 떠난 후 지은은 홀로 남았다. 빈 아파트가 쓸쓸했다. 그녀는 모든 걸 후회했다. 사랑을 위해 너무 많은 걸 잃었다. 가족, 친구, 안정. 하지만 민지를 탓할 수 없었다. 사회가 문제였다. 지은은 상담사에게 갔다. 어떻게 해야 해요? 상담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해외 이민을 생각했다. 한국을 떠나 자유로운 곳으로. 하지만 민지 없이 갈 수 있을까? 민지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미안해, 아빠, 아버지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라고 말했다. 민지는 준호와 재회했다. 다시 시작할까? 준호의 제안에 민지는 고민했다. 안정된 3vs. 진짜 사랑. 그녀는 지은을 그리워했다. 밤에 몰래 메시지 보냈다. 미안해, 지은은 답했다. 돌아와. 민지는 갈등했다. 가족의 압박이 컸다. 결국 민지는 선택했다. 지은에게 영원히 안녕이라고 보냈다. 지은은 무너졌다. 그녀의 삶이 끝난 듯했다. 하지만 수진이 위로했다. 새로운 시작이야. 지은은 회복하려 애썼다. 지은은 혼자 사는 삶에 적응했다. 일에 몰두하며 상처를 치유했다. 가끔 민지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가 준호와 결혼했다는. 지은의 가슴이 아팠지만 축하했다. 행복하길.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갔다. 동성애 권리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연설에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자유예요 라고 말했다. 청중의 박수가 그녀를 지탱했다. 가족과도 화해하려 애썼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지은아, 보고 싶어? 지은은 방문했다. 엄마, 이해해줘. 어머니는 노력할게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완강했지만 시간이 지나 변화가 왔다. 민지는 결혼 생활을 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준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랑이 아니었다. 밤마다 지은을 생각했다. 내 선택이 잘못됐나? 그녀는 이혼을 고려했다. 부모님께 이혼할게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충격받았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받아들였다. 민지는 자유를 얻었다. 지은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지은은 놀랐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미안해, 지은아. 나 잘못했어. 지은은 왜 이제야? 민지는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용기 냈어.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다시 시작할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관계를 밝혔다. 친구들에게, 직장에. 반대도 있었지만 지지자도 많았다.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시위에 나갔다. 손을 잡고 외쳤다. 사랑은 평등하다. 가족들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 씨, 환영해 라고 말했다. 민지의 부모님도 방문했다. 미안했다.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여전히 사회의 시선, 차별이 있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친구들의 배신. 그들은 매일 싸워야 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후회 안 해? 라고 물었다. 민지는 절대, 그들의 사랑은 강해졌다. 손실된 시간, 상처, 하지만 그로 인해 더 소중해졌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서울의 다리 위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함께라면 괜찮아. 사랑은 선택의 결과였다. 그 선택의 대가는 컸지만 가치 있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적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